성매매 관련한 그쪽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있어, 뭐. 조폭. 야, 민증까. 너 죽었어, 오늘 이 새끼. 너 오늘 끝까지 가보자. 별의별 사람 다 만났는데 제일 세. 아하! 아, 이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콜록. 아, 약국에 가서 좀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네. 제가 약국에 가야 되는데 이 약사님이 직접 오셨네요.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성함은 이미선 님이고, 네. 약사, 그리고 상담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도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네. 전하는 것까지 1인 5역을 하고 계신 우리 이미선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네. 먼저 오늘 제가 할 그 요리, 약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약밥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너무 무리잖아. 약사라서 약밥은 무리인데 어쨌든 라임을 맞추신 건 아니죠? 네, 라임을 맞췄습니다. 아우, 저희 예. 제작진이 이 정도입니다. 컬러. 근데 이 약밥이 이거 되게 어려운 음식인데 네. 잘 하실 수 있을런지. 저는 약밥이 제가 힘이 공장에서 어려워. 나오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약밥을 한다는 걸 저도 처음 해보는데. 아무튼 뭐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듣고 살짝 걱정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약밥을 해서 몸이 아프시면 스스로 약을 드시면 알아서.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가 처리할게요. 네. 내가 약사를 해야겠다. 약사가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나누잖아요. 그렇게 흔들면 안 돼요. 잘 흔드셔야 돼요. 아, 네네네. 네네. 네. 그리고 근데 이과로 갔는데 사실은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오. 물리. 저희가 그때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약대를 가서 제가 제일 큰 딸인데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집안의 그 막강한 부흥의 책임을 제가 양업계에 지고 고3 때 그때 이제 약대를 들어갔죠. 숙명여대 약학과를. 약사가 되기 전에 꿈 중에 변호사도 있으셨다고. 맞아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꿈은 왜 품게 됐냐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성북과 하월곡동 88번지예요. 지금도 있는 그 바로 미아리 네. 텍사스. 저희 집이 이렇게 가게 중간에 딱 있어요. 우리 집 옆으로도 가게, 우리 집 이쪽으로도 가게. 그러니까 누구랑 친했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언니들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게라는 게 성매매 업소 한 그렇지. 가운데에서 예, 잘하셨다는 예, 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봤던 죽음, 처음으로 봤던 시신이 바로 그 업소에서 일하던 언니가 이 약을 먹고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중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죽음을 받고 그리고 그 죽음에 얽힌 언니의 억울함, 뭐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해, 뭐 또 돈 맨날 띠껴 이래서 나는 변호사가 돼서 저 언니들의 편에 서고 싶다. 제가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못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문과를 못 갔어요. 그게 좀 밤이 껍질을 벗긴 거예요, 다? 네네네. 네, 밤이 좀 불량한 밤 같아요. 불량스러운 밤. 목사님을 닮았어요. 여태 나온 게스트 중에 가장 최강입니다. 제가 6번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는데 제일 세. 아, 그래요? 네, 어찌됐든 지금 제가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이고. 않으셔야 됩니다. 저 여기도 칼 있어요. 이미터 앞에도. 그럼 어린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이셨어요? 어린 지금하고 시절에? 비슷했어요. 골목대장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정의의 용사였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온 동네 참견 다 하고, 뭐, 그랬죠, 뭐. 그래서 별명이 유관순이었어요. 온 동네 참관 다 한다고. 여기 가서 따져서. 어머, 저기서 유관순 온다. 성매매 업소들 사이에 집이 있으셨으면 공부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시잖아요. 방 하나에 저희 3남매와 엄마 아빠 5이 다 한 공간에 사는 네, 저 고1 때부터 고3까지 다른 애들은 뭐 과외받고 학원 가고 이럴 때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약물 교육을 종종 가는데 제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집중하라예요. 집중.
그러니까 어디서 뭐라던 그 있는 곳에서 집중을 하라. 네가 놀 때는 연락에 빡쳐서 놀고 공부할 때는 잡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길지 않았는데 집중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시험을 봐도 뭐 성적이 잘 나왔죠. 네. 너무 스스로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자랑 타임. 욕 엄청 먹어요. 잘난 척 한다고. 네.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그럼요. 축복은 이건데 뭐. 그 성격인데요. 달란트인데 어쩌겠어요. 저랑 성격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네, 악수 네, 한번 네, 하시고, 네. 열심히 칼질 잘하세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약밥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차를 음료를 드리는 걸 깜빡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지 네. 않아도 목이 칼칼합니다. 아, 한 잔 네. 주세요. 네.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네. 대추차입니다. 오, 정말. 네. 대추차 이거 몸에 되게 좋아요. 네, 겨울철에 마시면 몸도 네. 순환도 잘 되고 네. 이렇게 심신이 안정이 돼서 참 네. 좋은 차입니다. 미아리 텍사스. 네, 그렇죠? 네. 그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 동네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왜 1930년대에 미국의 서부 개척 그 텍사스가 서부거든요. 그렇죠. LA 옆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금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돈 벌러 가자 그러면 어딜 가? 다 텍사스로 모였던 거예요. 골드러시로. 그렇지, 골드러시로. 그래서 이 미아리가 예전에 88 올림픽하고 막 그럴 때 동네 개도 10,000원짜리 몰고 다녔어요. 그렇게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들어만 오면 뭐든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이제 미아리 텍사스가 되었다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죠. 텍사스라고 네, 이야기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라는 전설이 있다. 추측이지 뭐 어느 근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미아리 텍사스에서 네. 약국을 경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인천에서 한 10년 약국을 했어요.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하고 이제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진짜 어린아들 손을 잡고 한쪽은 어린아들 손, 한쪽은 빚더미. 이 두 손을 다 잡고 이제 서울로 온 거죠. 왜냐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리 텍사스에 약국을 하게 됐던 계기는 뭐 어떤 거창한 사명이나 사역과 일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제 삶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매매 여성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 같은 거를 하신 거는 2005년, 그러니까 17년, 18년 전에 그 하월곡동에 불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화재 사건. 예.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하월곡동의 집창촌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4층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3층에서 잠자던 성매매 여성 2명이 그리고 4층에서 다른 여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들은 오늘 새벽까지 영업을 한 뒤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게 엄청난 삶의 한 터닝포인트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많이 변하게 됐죠. 쟤네가 문을 열면, 우리 약국이 문을 열면 나랑 쟤네랑 눈이 마주치는 그 위치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날. 그렇게 그 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얽힌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구나. 내가 여기 항상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하자 뭐 이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할 수 있겠지. 예,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어떤 외연을 넓혀갔던 거죠. 사람이 사실은 호의를 좋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호의를 또 오해하거나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뭐 나 동정하는 거 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 반발식으로. 되게 많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 고슴도치. 그렇지. 고슴도치예요. 그러니까 탁 치면 가시가 쫙 돋는 딱 그거예요. 수면 유도제가 저희 꽤 많이 팔려요. 잠들이 안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씩 먹어. 그럼 이제 어떤 애는 잔소리 하지 말고 약이나 주세요. 뭐 이런 애도 진짜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살짝 이제 빡은 치는데 뭐 그건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잔소리를 한다.
네가 듣든 안 듣든 나는 이 약이 네 몸에 안 좋다라는 걸 말을 해야 될 약사의 의무가 있다. 나는 이 의무를 지키며 살란다. 피식 웃고 가요. 어저께 술 먹고 주무셨어요? 네, 제가 술을 많이 먹어갖고 지금 될까요? 아씨는 그렇게 술을 저 드시면 어떡해요? 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세상에. 아우 진짜 몸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 열나네. 불쌍해라. 학대야 학대 몸에 대한. 네. 그만 두세요 이제. 네, 그리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네, 손대지 마시고요. 자꾸 네. 긁어요 왜? 네, 건들면 안 되고 술 드시면 안 돼요. 네, 알았죠? 네, 조심하겠습니다. 절대 네,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중요한 거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모 먹어? 뭐 약으로도 하나 주고 가고 빵 하나 틱 던져주고 드세요 뭐 이러고 틱 가요. 아주 까칠하게. 그러니까 걔네가 사람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험한 대접을 받고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야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은 자존감에 뭐 어떤 것도 이게 그 어떤 마음의 경계 속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고 계시는지. 뭐 이렇게 제가 좀 수다도 잘 떨지만 꽤 괜찮은 약사예요. 네. 이대목에서 한번 웃고. 네네네. 근데 보면 보이거든요. 얘는 간이 너무 안 좋고 얘는 뭐 피도 부족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거를 영양제나 간 기능 개선제 같은 걸 이제 사라고 권했을 때 선뜻 사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돈이 없어요. 뭐 빚 갚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지쳐있는 친구들한테는 책인데 이렇게 보면 숲 같고 읽으면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물이 숲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문고가 있어서 이제 주는 책으로 해서 종종 줘요.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11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가는 거에 대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성매매 여성들은 되게 공적인 자리나 사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네, 두려워서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스스로가 이렇게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성매매 여성들과 지내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케이스들이 있나요? 단팥빵을 되게 좋아했어요, 얘가. 그래갖고 항상 갔다 어디 이제 바깥에 나갔다 오면 들려서 빵을 꼭 2개씩, 3개씩 주고 가던 애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빵을 왕창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모 나 드디어 여길 나가 그러면서 시집 간다고.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집 갔다 돌아오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돌아온 걸 보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그리고 애들이 폐인이 돼서 와요, 마땅히. 그러니까 뭐 알코올릭에 빠지던가 아니면 약물에 빠지던가 이렇게 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저 아이들의 삶이 저렇게 피폐해지는데 저 길 또한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거는 맞는데 저 아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애들은 참 아파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저요. 뭘로 풀 것 같아요? 우선 책 읽거나 맞아요. 빙고. 혼자서 노래 부르거나 맞아요. 아무도 없을 때 춤추거나 아무도 있어도 쳐요. 영화나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성매매 관련한 그쪽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뭐, 조폭. 네, 조폭이나 포주나 뭐 그런 무섭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그 무서운 분들 뭐 안 무서워요. 그래요? 네. 뭐 와서 막 협박하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나를 그건 모르겠어요. 이만한 등치.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가끔 술 먹은 취객이 와서 비아그라를 달래는 둥. 내 비아그라는 오남용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뭐 내 친구가 청와대에 있다. 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세요.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맞짱을 뜨다가 얘가 이제 이 고객에 반말을 해요. 야, 민증 까. 내가 딱 그러거든요. 10주파고 나보다 어리니까. 그러면 이씨 그러고 막 민증을 까더라고요. 그럼 저희 이제 약사 면허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개인정보를 딱 보여줘. 봤지? 61년생. 어디 까놓고 있을 때 그러고 바로 이렇게 112 신고하고.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12 신고를 제일 많이 한 약국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딱 112 신고를 제 핸드폰으로 딱 하잖아요. 네, 하월곡동 88417 건강한 약국 갑니다. 딱 그래요.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성매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게 저는 인간인 것 같아요. 성교나 뭐 성생활로 인해서 오는 쾌락이나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잘못 사용된 벌이 되는 거고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는 거고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성매매라는 게 뭐 옳다 그르다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뭐 논의를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과제니까.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불합리함이나 또 불편함들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성매매 여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매매 여성들에게 아마 개별 인터뷰를 다 해보면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자기가 배운 게 없다라든가 또 고아인 친구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의지할 곳이 없는 스스로가 소녀 가장의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다른 걸 할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그들이 이 일을 선택한 걸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는 없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간 거죠.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그 나라의 삶은 그 나라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의무가 저는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 놓는 거고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뭐 시장이든 뭐 구청장이든 대통령이든.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 성매매 여성은 어떤 사람들은 도구나 욕망으로 보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소외로 보잖아요. 근데 이모님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건강한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지점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 그걸 좀 안 치시죠, 약밥을. 네. 너무 좋은 시선인데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약밥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약밥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네. 네, 맛은 어떨지 아, 몹시. 맛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왼손잡이시네요. 네, 저 양손잡이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혹시 좋으신가요? 뭐 저 스스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살짝 보면은 잘난 척을 많이 하시는 게 제가 같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그쵸? 저도 제 자랑 제가 해요. 저도 해요. 네. 뭐 그래. 뭐 저는 당연하지 셀프 자랑 제 하는 자랑을 거지.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제 스스로 아니, 막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맞아요. 저의 자랑을. 맞아요. 그렇죠. 해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약밥을 네. 제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담아보세요. 원래 계시던 그 미아리 텍사스촌이 재건축을 이제 해서 재개발을 해서 네. 떠나게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떠나야 해요. 이제 뭐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뭐 짧으면 1년, 뭐 길면 2년. 이제 저는 성북구 내에
약국을 이사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약국은 지금처럼 비슷한 약국이 될 거예요. 한쪽에 마을 문고 만들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을 약국스러운 약국. 약국의 기능과 더불어서 제 어떤 지역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 드디어.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계속 말씀하시느라. 네. 주인장님도 네.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일단은 뭐 비주얼은 합격. 네, 뭐 비주얼이 합격이랍니다. 비주얼이 점도도 합격. 뭐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아, 점도도 합격. 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약이야, 약밥. 와. 본인이 하고 본인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지구에서 제일 맛있는 약밥이네. 와. 그건 좀 오바시고. 맛은 있는데 약간 부족. 네. 뭐가? 뭐가 아쉬우세요? 기름이 부족해요. 참기름이 여기에 핵심이거든요. 몰랐네. 어쨌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덕분에. 지금까지의 기억을 가지시고 네. 다시 1995년으로 돌아가셔도 미아리 텍사스에 약국을 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맞아, 해요. 왜요? 난 그 삶이 좋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마다 이 주어진 환경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뭐 부잣집에 태어난 금수저도 있을 거고 흙수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저조차 물고 태어나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수저나 흙수저나 수저조차 없는 이 친구들 모두에게 본인들의 존재는 본인들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지만 저는 귀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시간을 버리는 일, 함부로 몸을 버리는 일, 그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겼으면 네, 좋겠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이쁘다 생각하라. 네, 그리고 Now and here, I can do my best.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 시대가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계속해서 보게 만들어서 자기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데 네, 맞아요. 지금 자기 길에 충실을 해라라는 그렇죠. 말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인장님.